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문 작성및 발표 방과 학습으로 진행하는 기말고사 대비용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진행했던 강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복습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논문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 파트는 그 발표하는 논문 발표하는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말고사를 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지원할 때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기말고사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진행할 그 부분이 논문 작성법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학위 논문 작성하는 방법과 학술지 논문 그리고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요.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적에 우리가 제목과 초록 서론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본론 부분과요. 결론, 참고문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 연구 주제 및 내용의 범위라든지 논문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thesis라고 합니다. 그때는 다루는 주제와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라면 2년, 그다음 박사학위라면 한 적어도 한 4, 5년에 걸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와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30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 60, 70,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00페이지에서 150, 2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보통 학술지 논문, 저널 페이퍼라고 그러는데요. 학위 논문 중에 특정한 부분을 정리해서 투고하는데 제 같은 경우도 박사학위 논문을 한 논문을 가지고 이 저널 페이퍼를 3편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해가지고요. 한 논문을 보통 뭐 6페이지, 10페이지인데 이과 쪽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내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레터 수준의 저널 페이퍼는 4페이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논문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길면은 뭐 한 8페이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술대의 논문은 컨퍼런스 페이퍼 또는 프로시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무리가 아직 덜 됐다 하더라도 최신의 어떤 테크놀로지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좀 더 짧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발표를 위해서는 그냥 초록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좀 나가볼게요. 그래서 학위 논문에서는 주로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학사 과정에서 졸업 논문이 있었는데요. 주로 논문 작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작업들로 우리가 이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있는 논문 작성에 적절한 주제를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동향을 먼저 2주 정도 저는 그 학사학위 논문 일찍에 시간을 줬고요. 그래서 한 기존에 대한 연구 자료 조사와 그 다음에 인터넷 설치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상중하로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성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엑셀 리스트 파일을 만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료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 조사 그 다음 병행 조사를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조사 같은 경우 연구 주제와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행조사라는 것은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방법이나 연구 어떤 실현 장치라든지
또한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행 조사를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관련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그 자료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도서관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 대한 충분한 사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엔진들의 어떤 종류와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록들 아니면 정보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도서관이라든지 연구센터 우리 가까이에서는 포항공대가 굉장히 이걸 제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송 도서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유료라면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헌 검색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실험방에 들어간다면 실험방에 있는 선배들이 벌써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참고 자료 리스트를 아까 만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자료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기존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cience Citation Index의 SCI 같은 논문 그러한 문헌들은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보통 엔진 들어가 보면은 저자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다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요 자료 수집에서 출판된 자료인 경우는 제목이 적절하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구할 것과 그 출판된 그 기록물의 논문이 아니면 문헌이 굉장히 일치성이 높으면은 초록을 읽어본다. 그 다음에 초록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결론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와 그림을 한번 데이터를 간략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관련이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본론을 여러분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것인데 보통 우리는 학술지나 출판의 기관이 저명하고 공인된 그런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출판된 자료인 경우도 있는데요. 인쇄 중인 논문을 우리가 보통 인프레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쇄 중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한 정보도 요즘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판으로 제공되기 전에 억셉트 된 상태에서 아직 출판이 결정은 되었지만 그 일자라든지 그런 스케줄이 결정이 안 된 부분 아마 요즘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문가 모임이나 개인적인 연구도 이건 대학원 정도 수준에 가서 대표적인 게 형광체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년 전까지는 거기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었는데 이런 데 가면은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료평가에 있어서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수집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헌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도와 그 다음에 중요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상중하로 나누어서 카드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논문 구성에 있어서 세부 항목별로 배열하고 내용을 비교 평가해 가지고 더욱더 값어치 있는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구 주제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적에 독창적인 분야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그것을 확정해 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들, 가급적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의 형식은 통일된 것은 없는데요. 일반 학술지 논문이나 그런 형식들이 거의 쓰여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약간 확장되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마다 약간은 어떤 표지의 구성이 약간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순서가 다르다든지 그렇지 전반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보면요, 처음에 기호 설명과 표와 그림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론, 이론 해석, 실험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이런 형태로 참고 문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학위 논문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호 설명이라는 것과 표와 그림 뒤에 나오겠지만요, 논문 전체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기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참고 문헌이 나오고요, 표와 그림들, 그 다음 부록이 나오고요, 다시 초록도 나오고 감사역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오히려 기호 설명과 list of figure, tables and figures, 페이지 넘버는 안 들어가지만 먼저 적어 놓는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학위 논문을 봤을 적에 어떠한 기호들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떠한 테이블과 그림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게끔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론, 이론, 실험, 결과, 결론, 참고문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전에는요, 당연하게 쓰기 전에 생각할 게 있고요, 쓰기 전에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요적인 걸 작성해야 됩니다. 이 논문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점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성을 자기 해봐야 됩니다. 글로.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물론 내가 논문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자체에 밸류를 두지만 reading and citation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급적이 참 좋은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읽고 많이 인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을 우리가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요, 이 독자의 의문점에 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 작성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자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개략적인 서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쓸 적에는요,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명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험 결과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돌아가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적을 적에는요, 우리가 검색엔 조사한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따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좀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문은 여기에서 많이 적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요, 이것들은 거의 다가 논문을 쓰기 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론 해석이나 실험에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실험 데이터, 실험 장비라든지 어떤 장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구상이 되거나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론 해석과 실험은 실험하고 데이터하고 관계없이 미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써놨다가 논문에 사용할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논문을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 측정인 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다 그려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그중에 선정을 해서 관련된 그림과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고요.
결과 및 고찰을 쓴 후에 이것들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실험의 결과들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비교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 결과와 고찰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엑기스를 잘 뽑아서 잘 정리한 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과요,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론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왜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동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 마지막 부분과 결론은 아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문은 리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또한 여기 개략적인 서론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쓴 그 참고 문헌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요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윤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셔도 안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임시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읽으면서 파이널한 어떤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10번 정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고를 쓴 후에요. first draft라고 그러는데 이 초고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초고를 그대로 둬요. 그러면서 초고를 이제 자기가 읽어보면서 또한 동료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지도 교수에게 이 원고를 한번 읽어봐 주십사, 수정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지도 교수가 accept, 그러니까 승인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논문을 수정할 거라는 그런 준비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보통 논문을 우리가 작성할 적에 사용되는 그 동사의 시제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어떠한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현재 이전 연구나 진행 중인 연구는 현재 분사형이나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료 및 방법은 어떻게 수용인들이 표현할지 과거형으로. 왜? 실험은 벌써 진행된 거죠. 그죠? 이 논문을 쓰고 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결과는 발견될 사실을 요약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는 말은 벌써 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고찰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평가는 논문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깐 쉴 건데 학술지를 논문을 투를 안 치게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실험을 여러 명이나 아니면은 측정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지도 교수님과 의논해서 아마 지도 교수님이 그 결정할 것 같은데 공동 저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 저자의 어떤 순서,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저자냐 두 번째 저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학술지 선정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나 어떤 성격과 맞는 그러한 학술지가 몇 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학회가 어떤 학회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서 특히 우리가 그 학회를 모르는 이유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게 학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예상 기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논문을 투고하고 출판되는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출판 스타일은 레터냐 아니면은 저널 페이퍼인데 2주에 한 번 나오는 그냥 정기적인 그냥 좀 어느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정된 학술지의 주된 논문 검색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요. 학술지에 보면 저자를 위한 투고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의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인가를 미리 읽어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해가는 그런 게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